저는 운동을 하고 있고 제 친구는 운동을 안 한다면 운동을 안 하는 제 친구는 매년 1%씩 늙고 있죠. 근데 저는 운동을 해요. 그러면 대략 0.5%씩 늙게 되면 노화의 속도가 제가 50% 느리게 되는 거죠. 5년, 10년 되면 정말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걷기만 해서는 저속노화를 이루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나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천천히 우리의 기관들이 늙어가는데요. 대략 20대나 20대 중반 기준으로 근력은 매년 1%씩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략 40세가 되면 20여 %가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80대가 된다면 내가 가진 근력의 50% 정도만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근육량은 줄어들고 움직임은 나빠지고 또는 근육이 줄어들면서 대사질환이 생기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마 나이 드신 분들 또 중년 이후의 분들이 가장 많이 체감할 수 있는 건 바지를 입으면 예전에는 허벅지, 엉덩이가 타이트해졌었는데요. 허벅지, 엉덩이는 아마 못하고 헐거워지고 복부, 벨트 쪽만 타이트해지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 그게 체감하기 제일 쉬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들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 바닥에 앉아서 먹는 자리를 자꾸 피하고 이런 책상 같은 곳에서 식사를 하기를 원하죠. 이런 부분들이 나이에 의해서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수명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기대 수명이라는 것이 있고 건강 수명이 있는데요. 기대 수명은 내가 대략 한 80대 중반까지 살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수준이거든요. 그게 이제 일상에서의 내 주변인들 또는 사회 환경이 그 정도일 때 기대 수명을 그렇게 보고요. 이제 건강 수명은 내가 건강하게 몸을 움직이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나이를 말하는데요. 대략적으로 60대 초반 정도가 건강 수명이에요. 그러면 대략 15년에서 길면 20년까지 병에 든 채로 생활을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대 수명보다는 건강 수명이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 건강 수명의 기준에서는 아프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하더라도 나의 몸을 내가 움직이면서 일상을 편안하게 좀 보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마트를 간다든지 대중교통을 타고 식사를 하러 친구를 만나러 간다든지 또는 어떤 공공기관에 어떤 볼일이 있을 때 누군가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건강한 상태라고 합니다. 40대부터 근육이 빨리 줄어든다는데 실제로 체감 가능한가요? 체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천천히 나이를 들기 때문에 근육량도 줄어들고 움직임도 천천히 나빠지니까 어느 순간 나빠지는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체감하기 가장 좋은 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스포츠를 즐긴다. 예를 들어 달리기로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제가 젊을 때부터 러닝을 해서 예를 들어서 5km를 30분에 달렸어요. 근데 만약에 40대나 50대가 됐을 때 30분에 달리던 것을 40분, 45분 걸리면서 그렇게 걸리게 되면 내가 노화가 생겼구나를 알 수 있겠죠. 또는 팔굽혀펴기, 저는 이제 턱걸이로 알게 됐는데요. 40대 중반에 제가 공원에서 돌아다니다가 저희 아이와 턱걸이를 보고 아빠 저거 할 수 있어?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할 수 있지. 그래서 매달렸어요. 저 젊을 때 나름 좀 했었거든요. 진짜 20개 가까이 했었는데 땡기는데 한두 개도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가 정확히 40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게 나이 들었구나, 또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해보지 않아서 못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드는 것을 알기 가장 좋은 건 동일한 행동을 반복하고 동일한 운동을 반복하다 보면 나의 체력과 몸이 약해지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내가 나이듦 또는 노화를 확인하기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운동하면 노화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나요? 네, 맞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노화가 늦춰지죠. 그래서 이제 저속노화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매년 1%씩 늙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아무것도 안 했을 때거든요. 근데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 대략 예를 들어서 저는 운동을 하고 있고
제 친구는 운동을 안 한다면 운동을 안 하는 제 친구는 매년 1%씩 늙고 있죠. 근데 저는 운동을 해요. 그러면 대략 0.5%씩 늙게 되면 노화의 속도가 제가 제 동료에 비해서 50% 느리게 되는 거죠. 이게 1년에는 차이가 안 나지만 5년, 10년 되면 정말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한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가 5년, 10년 또는 15년이 지나면 둘의 신체적인 나이 차이도 운동을 한 기간만큼 5년, 10년씩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오랜만에 동창회에 갔을 때 나이가 많이 안 들어 보이는 친구가 있으면 아마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친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속노화가 외모보다 건강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 저속노화하면 2000년대 초반은 아마 피부 얼굴 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안티에이징이라고 해서 이제 얼굴에 주름이 없고 하얘 보이고 잡티 없고 이런 거였는데요. 저속노화의 기본은 우리 몸의 신체적인 전반을 말합니다. 그래서 근골격계라고 하는 근육과 관절의 건강이 어느 정도 괜찮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순환기계라고 해서 심장, 폐, 그 다음에 대사질환이라는 이런 내과적인 질환을 내가 앓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에 의해서 저속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나쁘게 말하면 고속노화가 진행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죠. 나이 드신 분들도 걷기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걷기만 해도 저속노화에 도움이 되나요? 걷기만 해서는 저속노화를 이루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유는 우리 사회에서 걷기가 이렇게 중요하게 대두된 거는 2000년대 이전에 운동을 아예 안 하니까 걷기라도 하세요 라고 해서 걷기가 강조된 거거든요. 그리고 걷기는 예를 들어서 어디가 아팠던 사람이 병원에서 퇴원할 때 최소한 걸어야 퇴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걷기를 강조한 거거든요. 그래서 환자라든지 어디가 아픈 분에게는 걷기가 운동이 되겠지만, 지금 저희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 일상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 걷기가 사실 충분하게 몸에 자극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운동이 되지 않고요,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조금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걷기보다 조금 더 운동 강도가 강한 운동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년기 운동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은가요? 답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운동도 빠를수록 좋은데 가장 빠른 것은 나에게는 바로 지금이죠. 운동도 치매 예방 노력의 한 방법으로 젊은 나이에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핵심은 꾸준함과 점진적 강도 증가, 균형 잡힌 운동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20대부터 하는 것이 좋지만 40대에서 50대 중년기가 되면 노화가 서서히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근육량이 감소하고 골밀도가 감소하고 심폐기능이 떨어집니다. 이런 것이 천천히 나타나기 시작하므로 이때부터 미리 운동 습관을 들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런 시기를 놓치고 60대 이상이 되었다면 노년기 초반에 해당되는데요. 이미 근육과 심폐기능이 상당히 감소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낮은 강도의 근력 운동으로 시작하고 가벼운 유산소 운동, 균형 운동, 유연성 운동을 중심으로 하지만 점점 강도를 높이는 것이 좋고요. 70대 이후가 되면은 체력과 관절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게 되죠. 운동을 시작하기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운동을 하면 늦었지만 효과가 나타납니다. 근력 운동과 균형 운동이 특히 중요한데요. 낙상 예방과 일상 활동 유지가 핵심 목표입니다. 실내에서 하는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 체조, 수영 등은 관절 부담이 적기 때문에 연로하신 분들한테는 이런 운동을 권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고혈압, 심장질환, 관절염 등이 있는 경우에는 운동 종류와 강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서서히 운동의 강도를 높여가면 부상 위험이 적어지게 됩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운동을 시작해서 서서히 다양한 운동을 포함하고 유산소 운동을 기본으로 가끔 근력 운동을 겸하고 균형 운동과 유연성 운동 이 네 가지를 골고루 하는 것이 노년기 운동의 좋은 운동 방법이
되겠습니다. 운동의 효과는 근육량이 증가되고 심폐기능이 증가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혈류가 증가되면서 내 건강이 호전되고 치매가 예방되고 기분도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이 뇌나 기억력에도 도움이 되나요? 뇌 건강을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균형 운동을 골고루 하는 것이 효과집니다. 첫 번째, 운동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뇌 혈류가 증가하고 신경 가소성을 촉진하여 뇌를 회복시키고 뇌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뇌 가소성은 운동을 하거나 뇌를 자극을 하면 뇌가 좋아지고 반대로 운동을 하지 않고 뇌를 자극하지 않으면 뇌가 나빠지는 것을 신경가소성 또는 뇌가소성이랍니다. 운동을 하면 신경가소성, 뇌가소성이 좋아집니다. 두 번째, 운동이 기억력에 구체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균형 운동, 유연성 운동을 골고루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운동을 하면 단기 기억이 개선되는데요. 집중력이 증가되고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집니다.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지면 일을 하는 능력이 빨라집니다. 꾸준히 운동하면 장기 기억력이 좋아지고 유지가 되는데요.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도도 낮춘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 건강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운동은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우울감을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운동 추천 유형은 유산소 운동을 하루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이상 하는 것이 좋고요. 여기에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2, 3회 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균형 운동과 유연성 운동은 매번 운동할 때마다 잠깐씩이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년기 면역 건강을 위해서 먹으면 좋은 음식은 무엇이 있나요? 항산화와 면역세포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 색깔이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하루에 5번에서 7번 정도, 그러니까 자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면역세포의 재료가 되고 근육 유지와 이런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하루에 체중 1kg당 1g이 원칙이지만 나이가 드시면 1.2g 정도로 단백질을 조금 많이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는 발효식품이 좋은데요. 장 건강과 면역 조절을 위해서 발효식품이 필요합니다. 김치, 된장, 요구르트, 낫또 등을 소량씩 매일 꾸준히 섭취하면 좋습니다. 항산화 성분과 면역 조절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비타민 E가 풍부한 견과류와 씨앗류를 드시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드시면 세포막을 보호하고 면역세포를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 커집니다. 다섯 번째는 버섯류가 좋은데요. 버섯에는 베타글루칸 성분이 풍부하고 또 NK세포라는 세포를 죽이는 자연살례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고 이것을 통해 항암 효과와 면역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버섯을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브와 향신료도 필요한데요. 강황이나 마늘생강 이런 양념 향신료가 염증을 줄여주고 항산화 작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면역세포 기능과 염증 조절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향신료도 필요합니다. 추가로 나이가 드시면 탈수가 잘 생기기 때문에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가공식품이나 설탕, 과도한 기름을 피해야 되고 식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육류를 드시기 힘드시다면 김치찌개를 하는데 돼지고기 앞다리를 넣어서 한 2-3시간 그대로 담궈둔 상태로 두었다가 김치찌개를 하셔서 드시면 이산 부족으로 인한 소화장애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드셔서 육류를 못 드실 때는 김치찌개를 이런 방법으로 끓여 드시게 되면 좋은 단백질 보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하시고 식사를 골고루 드시면은 노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 뇌 건강 좋아지는 습관에는 무엇이 있나요? 여러 번 반복한 면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신체 활동과 운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뇌 자극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신체 활동과 운동도 뇌 자극을 하기 때문에 이런 운동과 신체 활동에다가 뇌 자극 활동은 쉽게 이야기하면 넋을 지고 이것저것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는 것이 뇌 자극이 됩니다. 책을 읽고 외국어를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이런 모든 새롭고 어렵고 약간 힘든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뇌 자극이 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교류가 필요한데요. 나이가 돼서 혼자 사시게 되면 우울증이 생기기 쉽고 뇌 자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만나고 바깥에 노인정이라도 가셔서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회적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이 드시면 입맛이 없다고 식사를 잘 안 하거나 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음식을 균형 잡힌 음식을 꼭 잘 챙겨 드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다섯 번째는 수면 부족이 잘 생기지만 밤에 잘 자도록 충분한 수면을 취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스트레스 관리와 금연과 절주도 필요합니다. 뇌세포 재활 치료가 답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치매는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경도인지장애고 경도인지장애의 전 단계는 주관적 인지 저하이고 그 전은 단순근망증이나 무증상 기간입니다.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사람이 살다가 나이가 들면은 무증상이거나 단순한 근망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단순근망증 기간이 있고 그것이 진행되면 내가 생각할 때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주관적 인지 저하가 되고 조그만 실수들이 남들 눈에도 나타나는 경도인지장애를 거쳐서 그런 실수로 인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치매가 되고 치매가 악화돼서 초기, 중기, 말기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치매는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답이 아니고요.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경도인지장애보다는 주관적 인지저하가 되면 치매 예방 노력을 적극적으로 시작하는 것 말고도 뇌세포 재활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 첫 번째, 뇌세포가 나빠지는 것을 살펴보면 정상세포에서 활력이 떨어지면서 활력이 완전히 떨어지게 되면 죽어서 사라지는 사멸한 뇌세포가 되거나 살아남아 있으면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좀비 뇌세포가 됩니다. 치매 머리가 나빠지는 과정에 뇌세포가 이렇게 나빠지면서 죽은 뇌세포가 많아지고 좀비 뇌세포도 많아지고 뇌세포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뇌 기능이 떨어지고 주관적 인지저하, 경도인지장애, 치매,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문제는 죽은 뇌세포는 재생이 되지 않고 활력이 완전히 떨어진 좀비 뇌세포는 재활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죽은 뇌세포와 좀비 뇌세포가 치매가 되면 이미 많아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죽은 뇌세포와 좀비 뇌세포가 많이 생기기 전인 경도인지장애, 그것보다 더 전인 주관적 인지 저하일 때부터 치매 예방 노력과 뇌세포 재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뇌세포 재활 치료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면서 한의사인 제가 의학 지식과 한의학적 지혜를 융합하여 치매를 새롭게 이해하고 한약의 약성을 의학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여 치매가 발생하는 많은 원인에 따라 필요한 약제를 그런 약으로 구성된 치료법이 뇌세포 재활 치료법이며 약해진 뇌세포의 많은 부분을 보강하는 치료입니다. 네 번째, 이런 뇌세포 재활 치료를 비유하자면 낡은 집이 기둥 하나만 고장나거나 스카레 하나만 고장나는 것이 아니고 낡은 집은 여기저기 고장난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주된 원인 기둥 하나만 바꾸거나 스카레 하나만 바꾼다고 낡은 집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약해진 여기저기를 보강해야 하는 것처럼 약해진 뇌세포도 여기저기를 보강하는 여러 가지 약을 사용해야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런 치료는 한약이 제격입니다. 다섯 번째, 바로 뇌세포 재활 치료입니다. 뇌세포 재활 치료는 치료 대상 뇌세포, 즉 활력이 남아있는 뇌세포가 많을 때 치료해야 효과도 큽니다. 치매보다는 치매의 바로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가 훨씬 좋고 경도인지장애보다는 주관적 인지저하일 때 치료를 시작해야 똘똘백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머리가 많이 나빠졌다는 느낌이 들면 진단적인 근거보다는 뇌세포 재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치매는 조기 치료하고 조기 발견에도 늦습니다. 물론 치매
말기 환자도 뇌세포 재활 치료를 받고 못 걷던 사람이 걸어오게 되고 소변을 못 가리던 사람이 소변을 가리고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문이 터지고 자식을 알아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초기에 치료받은 사람 중에는 3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도 있고 일찍 오셔서 8년째 계속 초기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치료는 주관적 인지 저하일 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좋은 치료는 단순 건망증일 때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지만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는데 치료를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주관적 인지 저하가 생기면 뇌세포 재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성적, 연봉, 검진 수치 등 숫자 중심의 삶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나요? 제가 요새 상담을 하면요, 이렇게 얘기를 딱 하세요. 저는요, 지금 콜레스테롤 전체 수치가요, 200 정도인데, 중성지방 수치는 150 정도 나오고, 뭐, LDL 수치가, 기준치보다 조금 높아서 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가보다 진짜 더 전문가처럼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준치가 정확하냐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나 갑상선 호르몬 수치나 여러 가지 T3, T4 이런 걸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날 당일의 컨디션에 따라서 스트레스에 따라서 검사 수치가 아주 많이 바뀐다라는 건 데이터가 이미 집계가 됐어요. 근데 이게 완전 무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수치에 갇혀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인간이 집을 사고 싶은 욕망은 다 있죠. 그래서 이 강남불패 신화가 나온 거고 그렇게 또 뭐 학군을 위해서 대치동으로 가야 되고 저도 목포에서 지내다가 이 인천 송도로 올라와서 지낸 지 이제 2년 차가 되는데 학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대요. 네, 강남 대치동을 뛰어넘을 만큼. 근데 왜 우리 아이들이 4세반부터 의대 고시반을 다녀야 되고 유치원 때부터 무슨 학벌이 형성돼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과연 행복하느냐? 행복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부모가 거기를 쫓아가고 지금 예전에 1970, 80년대 때 우리 부모가 못 배워서 아니면은 환경이 안 돼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자녀를 그냥 막 시키던 시대랑은 또 달라요. 뭘 해도 먹고 살만하고 하는데도 하나의 기준치 높은 연봉으로 따지면 판검사가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이 버는 직군은 아닙니다. 최소한 40대 넘어서 뭐 개원일을 하든 변호사를 하든 그것도 잘 나갔을 때 얘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삶의 기준치가 좋은 대학을 가고 상위 1%의 삶을 살아야지만이 뭔가 잘 살고 있다는 문화가 점점점 심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가느냐? 건강 쪽으로도 가요. 그러니까 뭐 300만 원짜리 건강검진을 받았다부터 해가지고 나는 뭐 얼마짜리 건강기능식품 먹는다. 건강기능식품도요, 정말 비싼 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래봤자 건강기능식품이고 화학첨가제인데 천연유래라는 말을 막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고민을 하기도 그 깨달음을 얻기도 전에 이미 건강 쪽에도 이게 그대로 투영돼 버렸어요. 그래서 수치에 모든 걸 가둬버렸고 혈압은 120에 80, 혈당은 뭐 공복혈당 100, 식후혈당은 150, 200이 넘으면 막 큰일 날 것처럼 만들고 당화혈색소 지수 6 넘으면 막 바로 약 먹어야 될 것처럼 그 두려움과 공포심이 어떠한 그 결과가 와도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연봉을 한 달에 1,000만 원만 벌어도 상위 1%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1억을 벌어도 그 다음 10억을 가진 사람을 보고 100억을 벌어도 1000억을 가진 사람을 보여. 이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를 깨달고 참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한테 인생 별거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최소한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기 원한다면 먹는 거에서부터 좀 바꿔보세요. 방법을. 그러고 나면 내가 욕심을 얼마나 많이 부리고 살았는지 남이 정해놓은 수치나 그러한 틀 속에 나를 맞추려고 얼마나 나를 몰아세우고 아둥바둥하고 살았는지를 알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권의 책을 쓰면서 채소과일식 레시피 책까지 드린 이유예요. 예.
도대체 뭘 먹어야 되는지 모를 정도까지 다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식단을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완벽한 건 없어요. 자유롭게 하면서 이렇게 또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세요 라는 측면에서 제가 뭐 요리가 전문 요리가도 아니지만 정말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서 레시피 책까지 냈거든요.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2025년 올해의 책 300권에 선정이 됐어요. 채소과식 레시피가. 저는 큰 기대도 안 했지만 그래서 이 책 자체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그걸 인정을 받았구나. 판매 부수가 막 10만 부가 넘었다 이렇게 된 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랑을 하자면 채소과식과 완전 배출에 이어서 올해 책에 이제 채소과식 레시피북이 선정이 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근데 결국에는 수치거든요. 결과고. 그래서 지금은 기쁘죠. 감사하죠. 한데 그거를 쫓기 위해서 이번 책도 올해 책에 선정돼야 돼. 그렇게 저는 지금은 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최대한 강연하고 이렇게 책하고 상담할 수 있는 건 내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그럼 먹는 거는 그렇다고 제가 뭐 완벽하게 하냐? 그렇지 않아요, 저도. 지금 아마 몇 개월 전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저 사람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 보여? 자세히 보면 살이 쪄서 그래요. 왜냐면 저희 아내가 너무 이렇게 볼이 움푹 패인 모습이 보기 싫다고, 주는 대로 좀 먹어라 올해는. 나도 좀 마음껏 먹자. 그렇게 해서 빵도 먹고 옥수수도 먹고 고구마도 먹고 이렇게 하니까 살이 찌더라는 거예요. 근데 양질의 음식으로 살이 찌었을 때랑 제가 20대 30대 초반에 정말 막 돈가스 먹고 피자 먹고 그렇게 술 먹었을 때 살찌던 거랑은 몸이 다르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수치가 이렇게 하면 뭐 콜레스테롤 수치, 당 수치 오르겠지라는 생각조차도 저는 안 해요. 그냥 지금은 아내의 마음이 평화로운 게 우리 가정의 평화고 내 행복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는 대로 감사히 먹고, 여유가 되면 그때 좀 운동해가지고 몸을 좀 만들어 봐야지. 그렇게 삶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죽는 날까지, 죽기 전까지 뭔가 방법을 찾고, 특히나 말기 시한부 환자들을 이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임종을 앞두고 왜 비타민 D 검사를 합니까? 왜 항생제 처방을 하고, 왜 엑스레이를 찍습니까? 지금 오늘 내일 하는 환자를. 그런데 그걸 살리고 싶은 게 환자 보호자들 마음이고 당사자의 마음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지금 우리가 수치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내에서 유연하게 좀 살려고 하시는 그 노력이 있어야 진짜 건강하고 행복하면서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자 정석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계신가요? 제가 이렇게 10년 정도 상담, 이제 심리상담사 자격증도 딴 이유기도 한데, 상담하면서 지금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이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셔라. 이미 완벽하시다. 욕심이라는 걸 스스로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 즉, 몸에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수치는 검사하면 다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원인을 못 찾겠다고 하니까 대학병원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한데도 이 지긋지긋한 통증 아니면은 두통부터 모든 그런 것들 원인을 못 찾아서 오시는 거죠. 이제 하다. 근데 심리적인 요인을 간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다 완벽하니까. 그래서 스스로가 그 강박과 집착을 갖고 계신다. 그 말씀을 드리면 인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인정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인정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방법을 조금 말씀드리고, 인정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꼭 연결을 해드리는 게, 국가에서 무료로 심리상담을 해주는 센터가 있다. 그래서 보건소에 이렇게 관할 보건소에 물어보면 연결을 해주니까 심리상담을 꼭 한번 전문가랑 받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삶도, 인간 자체가 독보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자연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재난재해는 못 막잖아요. 자연재해는. 근데 그게 사건, 사고가 매일 일어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다 안 되는 게 삶인 걸 알면 행복지수가 아주 올라갑니다. 오늘 당장 제가 여기 강연을 오는데 운전해서 왔을 때 사고만 안 난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이 강연이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연 마치고 또 집에 가도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너무나 지금 여러분이 힘드신 분 중에 성과가 좋고 아니면은 남들이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몸이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완전 무결한 완벽한 삶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은 너무나 잘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몸에서 찾지 마라, 제발. MRI, CT 좀 그만 찍어라. 초음파 좀 그만하셔라. 건강기능식품 좀 끊어봐라. 왜? 마음을 갖다 불안하고 우울하게 약물이 만든다는 건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 조금은 쉬어주는 시간을 갖고 충전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고 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수준까지는 잘 유지를 하든 못하든 본인 만족이 되면 거기서 행복하게 살면 몸이 조금 아프더라도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더라도 크게 실망하지 않고 내가 조금 쉬어주라는 신호구나. 다른 막 특별한 약을 찾지 말고 그렇게 지내실 수 있는 자기 회복력이 꼭 생기시라고 장담 드립니다.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라는 문장을 반복하는 것이 마음의 평화에 어떤 변화를 주나요? 제가 여러분들의 응원과 관심과 사랑 그리고 나눔과 전파 덕분에 책을 얻어 쓰다 보니까 8번째 책까지 썼어요. 근데 이 8번째 책 제목은 뭘로 할까 하다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되뇌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만 그리고 결과만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근데 스스로 내 삶이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건강도 이 정도면 정말 만족할 만한 삶이라는 거 그게 이제 자기 암시고 자기 확신이고 자기 개발 자기 관리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도 똑같이 갑니다. 뭐 불교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꼭 관세음보살 이걸 계속 외우거든요. 그게 정말 뜻풀이를 하자면 좋은 말이에요. 소리 낸 대로 내가 염원한 대로 그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원래 있는 힘을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수천 년의 역사, 수만 년의 역사에 걸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예전에는 주술사, 아니면 제사장, 특별한 그 힘을 가진, 치유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에는 개개인이 다 그 자연 치유력, 자가 치유력, 면역력, 그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너무나 억제되고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성적에 그리고 회사 생활하면서 그 결과에 그리고 연봉에 사는 집 평수에 자동차 크기에 내가 입는 옷 브랜드에 그런 게 의해서 비교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 이 한 문장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 모두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힘을 길러서 돈도 많이 벌면 좋고 결과 성적도 잘 내면 좋고 그리고 내가 분명히 1등을 해서 우승을 한 바를 찾으면 진 사람도 있잖아요. 패자가 나옵니다. 그게 인간사기도 해요. 그러면 그 패자를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아우를 수 있고 항상 우승을 못하더라도 거기에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봉사하고 살 수 있는 그 사랑을 베풀고 살 수 있는 이런 거 보니까 제가 꼭 종교 지도자 같은 얘기는 한 것 같지만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이 한 문장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를 매일 좀 되뇌시면서 삶을 바꾸는 그 모멘텀으로 계기로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의 기준을 수치가 아닌 감각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첫걸음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번 강연은 정말 제가 평소에 말씀드렸던 까주스를 드세요, 레몬수를 드세요, 커피를 끊으세요, 이런 방법론 쪽을 좀 떠나서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진짜 통증이 객관적이진 않죠. 통증이라는 건 아주 주관적이거든요. 근데 남이 봐도 정말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아플 텐데, 생각이 들어도 웃으면서 일하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 다리가 없는데도 양팔로만 이렇게 뛰어다니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인의 힘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이 첫걸음을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뭘 하셔야 된다. 몸의 수치가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차리신 데부터 시작된다. 제가 정말 여러 사례들을 많이 봐왔죠. 책에는 막 드라마틱한 것까지 굳이 적지 않는 게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안 그래도 많이 듣는데 그런 극적인 것까지 사례를 많이 제가 강연 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실제로 시한부 환자들이 이 마음의 전환만 해서 몇 년을 더 산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정말 멀쩡한데 마음이 병들어서 정말 시름시름 앓다가 불치병이 진단명도 모르고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 그런 선택들을 제 오랜 시간 동안 임상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약조차도 이게 만병통치약이 아니구나.
결국에는 약이라는 건 보조적인 거고,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약을 먹든 아니 음식을 먹든 생활을 하는 거구나. 근데 이게 돈이 안 돼요. 실은 돈이 안 됩니다.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막 계속 얘기하면, 그러니까 마음 수행을 또 잘해야 된다 해서 이게 기복신앙을 만들고 거길 통해서 오랫동안 하나 종교적인 게 생겨난 것도 있죠. 이 돈을 통해 성금을 통해서 하나의 물론 소망을 빈다. 근데 그런 행위 자체들 하나하나가 다 내 마음을, 불안함을 없애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미신이나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고 내가 가진 불안함은 마음을 없애주는 행위를 하면 그게 말 그대로 풍수질이든 아니면은 동전을 한번 던지든 그런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첫걸음은 여러분이 해주실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저는 운동으로 일상생활에서는 맨발 걷기로 가장 먼저 말씀드려요. 왜냐면 하기 어렵거든요.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또 한 번 강조드리지만 필사를 한번 반드시 해보시는데 100일 동안 해보셔라. 100일 동안. 이 100일이라는 게 아주 상징적입니다. 우리 몸도 세포가 재생되고 회복되는데 평균 60일에서 뭐 90일 정도 걸리고, 종교적으로도 100일 기도를 한 이유가 최소한 100일은 걸려요. 그래서 제가 까주스 레몬수만 먹으면 2주면 달라집니다. 조회수 잘 나오게 하려면 막 계속 이런 얘기하고 특정 음식 이렇게 뽑아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몸은 달라져요. 좋아져죠. 하지만 지속 가능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 동안은 먹는 거 마음껏 드시면서도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 하면서 필사를 꼭 해보는 경험을 이번 영상 강연을 통해서 경험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송도에서 예방원 한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조승우 한약사입니다. 저는 벌써 8번째 책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라고 소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제가 아팠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본격적으로 몸에 대해서 관심 갖고 했고, 약대를 진학한 이후에 이렇게 임상에서 경험들을 통해서 강연도 하기 시작했는데, 제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책을 써서 알려드려야겠다. 왜? 나도 그동안은 병원 검사를 맹신하고 정말 약물과 모든 거에 철저하게 따라가는 삶을 살았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그 선언에 대해서 한 의료인과 과학자들의 관련된 공부를 하고 계속 연구 논문들을 보다 보니까 정말 이 진실이라는 거는 돈을 쫓아가지 않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했고, 물론 많이 팔 수 있겠죠. 저도 뭐 책을 파는 입장인 건 변함없고 한약을 파는 입장인 건 변함없습니다만, 지금은 상담을 일주일에 뭐 많이 5건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책을 집필을 하게 됐고, 감사하게도 앞선 7권 모두 베스트셀러에 올라서 올해의 책에 선정된 책만 해도 뭐 채소과일식 완전 배출, 채소과일식 레시피 이러한 책들까지도 있고, 그 중에는 자기계발서, 나를 살리는 습관, 죽이는 습관, 즉 마음에 관한 책도 썼고요. 근데 이번에 8번째 책은 필사책을 냈습니다. 특히 이 책 제목은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예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안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주어진 건강 정보들은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너 잘못 먹고 있어. 똑바로 먹어야지. 너 이거 잘못 먹으면 당뇨 와. 암 걸려. 저도 한때는 그런 영상들 강연을 많이 찍었습니다. 왜? 어그로를 끌어야 조회수도 잘 나오고, 그 실질적인 그런 게 또 정보 전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필사라는 그런 행위 자체, 그리고 하루에 단 5분, 10분 동안, 그리고 이 책에는 건강서적 중에는 처음으로 시도했을 수도 있어요. 서양 유명한 그림들, 뭐 모네나 반 고흐나 여러 작품들, 유명한 명화들을 실어가지고 제 책들 중에 정말 핵심적인 건강 정보도 있죠. 당연히 건강 정보와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평온해주는 글귀들로 100일 동안 할 수 있게 문장을 꾸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곳곳에 명화들을 삽입시켜서 그림을 보면서 삶이 뭘까, 살아가는 게 뭘까, 그렇게 한번 좀 생각해보고,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저도 이제 반백년을 향해서 어떻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삶을 살았지만 결국에는 삶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느냐, 지금 이 순간 행복하느냐.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 라는 그거를 꼭 전달해드리고 싶었고, 저를 직접 보지 못하시는 분들, 예방원을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가 막 뭐 또 10만 부가 팔리고 막 초대박 베스트셀러가 났으면 좋겠다는 이런 욕심이나 수치에 끌려가서 이제 책을 내지는 않고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저도 언제 어떻게 사고는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이런 것도 좀 작성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내용도 책에도 많이 넣고 임종 체험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제 기준으로는 10권의 책은 내가 그래도 계획한 시간 동안에는 좀 써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을 드리면 좋겠다. 제 얘기가 막 정답이라고 저는 항변하지 않습니다만 최소한 제 짧은 이 공부와 학습을 통해서 보다 보니 진실은 단순하구나. 진실은 뭔가를 파는데 쫓아다니지 않으면 되는구나. 물론 책은 또 별도입니다만 뭔가 계속 먹으라고 하는 것만 벗어나도 우리 몸은 건강해질 수 있구나가 진리라는 거죠. 수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검사도 너무 불필요하게 하실 필요 없다. 2년에 한 번씩만 나라에서 해주는 것만, 정기검진, 건강검진 기본만 하고 수치가 안 좋으면 쉬어줘라, 먹는 것 좀 줄여라, 충분히 잘 자라, 너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니? 라고 한번 돌아보게 하는 계기로 검사를 좀 활용을 하시고, 이번 나온 책도 그렇게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좀 스스로를 돌아보고 앞으로 내일 주어진 하루를, 오늘을 감사하면서 또 눈뜬 하루를 감사하면서 100일을 한번 꼭 보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했으니까요. 잘 한번 활용해 보시고, 일단은 저도 아이러니하게 책 읽는 거 싫어합니다. 정말 필요하니까 책을 써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한테 쉽게 전달해줘야지 하고.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쉽게 읽기가 쉬워요. 책 읽기 어려우신 분들 이 책 이용하시면 핵심 정보들, 건강 정보들 다 얻으실 수 있고, 뭐 정말 일거양득, 일석이조 그런 것들이 맞는 책이니까 제 나온 책들 중에는 아마 필사책은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더욱더 애착이 있고 여러분이 많이 앞으로도 나눔과 전파를 해주셔야 절판이 안 됩니다. 왜냐면 명화를 넣어가지고 저작권료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출판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돈 되는 책은 아니거든요. 근데 많이 이게 퍼져나가면 그래도 계속 절판은 안 하고 이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실은 걱정이에요. 쓸데없는 걱정이긴 한데 저는 딱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 책을 내고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러면 아쉬움은 없어. 후회는 없어. 여러분한테 그래서 소개를 한 번쯤은 이렇게 드려본 걸로 나는 현재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다 했어. 그러니까 만족 기준을 많이 저는 낮췄어요. 처음 채소과일식 책만 나왔을 때만 해도 목포에서 서울을 일주일에 2-3번씩 오가면서 정말 강연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조회수가 제가 통합이 1000억 뷰가 넘어요. 네, 기본 100만, 300만은 나와야 저는 조회수가 잘 나왔다라고 착각하고 산 시절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는 정말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채널들만 주로 좀 나가는 경향도 있고, 예방원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를 관심 갖고 이렇게 봐주신, 강연을 보시는 분들, 책을 보시는 분들도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내가 현재 암을 진단받았든 수술을 했든 재발을 했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 매일 이렇게 되뇌어 주시면서 하루 시작과 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힘내서 오늘 약속드린 것처럼 10번째 책이 나오면 또 여기 채널에 나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 건강합니다.